수 있다. 볼게요. 1번은 뭐 무난했죠. 네, 1번도 좀 얘기를 해보면요. 자, 1번에다가는 이렇게만 해보자. 준선 정확하게 좀 체크하셔야 되겠지. 무슨 얘기냐면 이 1번 문제 스타일이 뭐 그냥 8, 2 다들 맞췄죠? 10인 거 알겠지?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 이렇게 뭐 포물선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똑같은 패턴으로 나와서 여기 초점 찍혀 있고요. 이렇게 길이랑 이렇게 연결돼 있고 여기 길이가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3이고 여기 길이가 1대 이 길이가 얼마니까 하면은 4라고 써서 틀리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야. 그렇지? 얘는 지금 중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정의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뭐 이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되고요. 명확하게 준선 L이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뭐 꼭지점과 맞물려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지금 어떤 세로축은 아닌 거예요. 이 준선일 것이었는데 그만 꼼꼼히 봅시다라는 거고요. 근데 2번은 뭐 할 말은 없습니다. 2번은 둘레의 길이가 8이다라고 했으니까 뭐 합이 4다. 그러니까 우리 장축의 길이가 그래도 4다. 타원의 정의 잘 알고 있으면 괜찮겠고요. 그 다음에 뭐 2번은 넘어갈게요. 3번도 또 넘어갈게요. 3번도 볼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위에 적점 공식을 써서 그냥 구하시면 되겠고, 이 4번 같은 것들부터 이제 조금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 4번 같이 단순한 문제들도 내가 보자마자 뭐를 끄집어내야 되겠다 이런 방향성이 딱 잡히면 바로바로 식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첫 번째 줄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을 먼저 했어, 얘들아? 두 초점이 0,6이고 0,6이다. 그런 쌍곡선이다. 이걸 보자마자 일단 위아래로 굴러긴 쌍곡선이구나. 즉, 는 마이너스 1꼴이다라는 거. 그거 하나랑 또 중심이 0,0이다. 이런 것들 바로 체크하면서 또 써볼까? 중심이 0,0이다라는 게 바로바로 눈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굴러긴 이런 는 마이너스 1꼴의 쌍곡선이다라는 것도 이제 초점에 y좌표만 다른 거니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끼리의 C값, 이 C값이 6이다라는 것도 바로 나오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딱 첫 번째 줄을 읽자마자 바로 파악하시고, 그런 다음에 주축의 길이가 8이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상황들이 다 파악됐으니까 요만큼이 8이라는 얘기구나. 근데 얘가 이제 여기서는 이 B의 역할인 거죠. 이 B가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B가 4구나 라고 하면서 문제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A까지 완성을 시켜보면 사실상 A 제곱이 지금 얼마인 상황이에요? A제곱에다가 B제곱을 더한 게 C제곱이 되는 거니까 16, 36의 차, 20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우리 쌍곡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0대로 끼워 맞추는 마치 퍼즐 맞추듯이 20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이 16이니까 16분의 y제곱, 중심도 0,0이니까 인자도 x, y겠죠. 그대로 는 마이너스 1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 대입해서 k값 구하시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중심 체크, 그 다음에 우리끼리의 A, B, C 값을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빠르게 끄집어낸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방향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아주 익숙한 문제인데, 여기서도 속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 자, 5번 문제 같은 것들을 대표적으로 이런 거지. 여기 지금 PA하고 PB, 어떤 곡선 위에 점 A, B가 있는데요. 곡선 위에 점 P가 있고요. 그 외에 점 밖에 있는 A, B가 있는데, A에서 P 찍고 B에서 P 찍고 그 두 개 더한 거의 최소값. 공동수학 원에서부터 보던 또 대표적인 이런 문제죠. 어떤 선이 있어요. 거기 선에 바깥의 영역에 뭔가 두 개의 점이 있고요. 선상에 어떤 점이 있는데, 이렇게 꺾인 선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조금 넘기고 선분, 반듯한 선 만드는 건데, 이거를 파악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번을 보자마자 정답이 6이다라고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얘가 지금 x제곱은 4y니까 뭐 이렇게 대충 어차피 그림을 여러분들 간단한 문제들은 그림을 정교하게 그릴 필요가 없잖아. 그죠? 여기가 지금 중선 대충 이 정도 필요가 없고 실적 여기에 딱 이런 상황이지. 이런 상황이지. 근데 이제 a가 0,1인데 아 이게 초점이구나라는 것도 빠르게 눈치를 챌 수가 있었어요. 0,1 자 0,1이고요. 그 다음에 4,5는 대충 요즘에 있다라고 쳐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어딘가의 p 꺾인 선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건데 얘는 우리가 포물선의 정의로부터 주선을 넣어보면 이상하다. 우리 정도 넣어보시면 이렇게 그리면 결국에는 요만큼의 길이는 지금 옮겨질 수 있으니까 아 얘랑 결국에 중선이랑 이렇게 수직거리를 얘기하겠구나. 저런 거리가 되는 결국에 P가 여기에 딱 위치할 때 아 얘가 얘로 넘어가면서 반듯한 성분의 길이가 될 때 최단거리가 되겠구나. 전형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파악이 좀 빠르게 되면 사실상 글쎄요 우리 B라는 점에 Y좌표가 5고 준선이 지하 1층이다. 그걸 보고 6이구나 라는 게 빠르게 들어왔으면 좋겠고 항상 이런 문제는 어떤 일단은 선상에 어떤 점이 나오고요 거기 찍고 꺾인 선이 만들어졌을 때 합의 속도가 구하는 문제는 반드시 주어진 두 점이 이 주어진 기준선에 의해서 나눠지는 영역들이 있을 거야. 한쪽 영역에 몰려있는 문제만 의미가 있겠지. 애초에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반대쪽 영역에 있으면 얘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 영역의 끝인 거기 때문에 물어볼 만한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치 이동을 생각할 수 있는가 또는 정의를 이용한 이동을 생각할 수 있는가로 유형이 적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좀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이것도 연습을 하면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PA, P가 계속 똑같이 등장한다. 그리고 PB다. 그리고 하필이면 얘가 지금 초점으로 잡혀있다. 얘가 지금 초점으로 잡혀있다라는 걸 봤을 때 위치를 최고 빠르게 캐치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6번. 이 문제는 뭐 우리 유형서에도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같은 거. 6번 같은 거고 다들 잘 풀었는데요. 요거 실수를 좀 할 법도 한데 실수를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쌍곡선이 는 1꼴로 정리하시면 우리가 B분의 이거 어떻게 정리되는 거야? 이거지. B분의 A의 X제곱 마이너스 B분의 Y의 제곱은 1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우리에게 익숙한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A분의 B 분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분의 YB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A제곱 자리에 지금 A분의 B가 있구나. 우리 마음속에 B제곱 자리에 지금 B가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요. 여기서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그냥 얘분의 얘가 2다. 뭐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는 거죠. 얘분의 얘가 2가 아니라 이거의 루트 씌운 거. 양의 제곱근분의 이놈의 양의 제곱근. 그게 2인 거니까 루트 A분의 루트 A. 우리 그냥 제곱한 상황으로 생각해보면 A분의 B, 분의 B. 결국 A는 A니까요. A가 4다. 얘의 제곱은 4다. 이 문제에서의 A는 4다라는 거를 캐치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B는 문제가 제가 4 집어넣고 이제 2,1 지난다고 했으니까 B 값도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도 내가 아예 개념표에다가 필기를 해줬지. 우리 여기에 뭐 이런 것들 실수하지 말라고. A분의 X제곱. 진짜로 실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이. B분의 Y제곱. 예를 들어 뭐 포물선 타원이 이렇게 나왔다. 타원이 이렇게 쌍곡선인데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 A가 우리 마음속에 A 제곱이라는 거 그거 얘기했었던 거죠. 그죠? 이 B도 우리 마음속에 B 제곱이니까 이놈의 양의 제곱들이 진짜 우리 마음속에 A 또는 B가 되는구나. 실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반드시 하나 나올 거예요. 앞번호 때 실수를 유도하기 좋은 그런 꼴인 거지.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 7번도 100% 나와요. 7번도 100% 나옵니다.
어떤 방정식이 그냥 일반형 전개식 깔아주고요. 얘가 뭔지, 뭐 2차 곡선이 맞냐 아니냐, 맞다면 뭐냐, 뭐 이런 것들 묻는 문제 반드시 나올 거고요. 기억 보시면 우리 얘 원인지 아닌지. 자, 원인지는 뭘 보고 좀 알 수 있어? 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 공통수학 2 내용이긴 하지만 원이 되려면요, 그 전개식 능량부로 정리했을 때 그 좌변에 정리된 식을 봤을 때 우리가 x에 대한 2차고요. 당연히 이게 2차 곡선이니까 y에 대한 동시에 y에 대해서도 2차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x 제곱의 계수 이런 식으로 아마 다 배웠을 겁니다. x 제곱의 계수가 y 제곱의 계수랑 일단 같아야 원이 될 자격이 좀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x랑 y랑 곱해진 x와 양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데 이건 모든 2차 곡선의 공통적인 특징인 거죠. 이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얘만 만족한다고 원이 진짜로 되는 건 아니고, 그런 다음에 내가 제곱식으로 정리하려고 노력해 봤을 때 x의 완전 제곱식, 그 다음에 y에 관한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했을 때 우변에 모여드는 그 숫자, 네모라고 표현할게요. 이 네모가 0보다 커야 진짜 이제 원이 되는 겁니다. 얘가 0보다 크기까지 해야, 이 모든 조건들을 다 만족해야 원이 된다라는 거지. 뭐 이걸 따로따로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얘가 진짜로 이 상황들을 다 만족시킬 건지. 일단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정도, 이 위에 두 줄 정도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x제곱, y제곱, x2차, y2차 최고차는 계수 둘 다 똑같고요. x, y가 없으니까 거의 원이 됐다. 근데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해보면 이것도 내가 바로바로 쓰는 거 연습시켰던 것 같습니다. -8 다 넘겨놓고, 그 다음에 x -2의 제곱을 쓰면서 4 튀어나왔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4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y는 그냥 y 제곱이에요. y -0의 제곱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을 때 음수니까요. 원이 거의 될 뻔했으나 원이 아니었네요. 기억은 틀렸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니은은 기억은 다 확인을 바꿔서 표현만 해봐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니은은 이제 포물선이 아니냐를 물어보잖아. 2차 곡선 중에 이 일반형을 가지고 맞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것 중에 포물선이 제일 쉽죠. 포물선이 제일 쉬워요. 왜? 따져볼 게 거의 없어요. 포물선은 딱 이거죠. 뭐 XY 항이 없는 건 마찬가지야. XY 항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2차면 Y에 대한 1차여야 된다. 또는 1차면 2차여야 된다. 이게 다예요. 나머지 뭐 숫자들이 양수여야 되는지 음수 이런 걸 따질 건덕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완전 제곱식.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몇 x 뭐 이런 걸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만 충족시키면 되기 때문에요. 니은 같은 거는 포물선은 일반형으로 정리를 안 해봐도 그냥 바로 포물선이 맞습니다.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x에 대한 2차 맞아. 그러면서 동시에 x가 2차니까 y가 1차 맞아. 그럼 얘를 정리를 만약에 해본다고 하면 뭐 x제곱은 몇 py 4py 꼴 나올 거니까, 그치? 그거에 뭐 평이동된 형태가 나올 거니까 우리는 좌도 우도 블록인 그런 포물선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쌍곡선이죠. 쌍곡선은 우리 조금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 쌍곡선도 한번 정리했던 거 생각을 해볼게요. 쌍곡선인지 맞는지. 뭐 마찬가지로 xy 항이 없을 거고, 뭐 x의 제곱식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y의 제곱식이 빼기로 연결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뭔가 뭐 분모도 있겠죠. 그러면서 우변에 정리된 값도 여기가 뭐가 아니어야 된다는 것까지,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양수라면 내가 절대값으로 나눠가지고 는 1도의 쌍곡선 만들 수가 있을 거고, 음수면 는 -1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쌍곡선은 뭐만 체크하는 거야? 어쨌든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XY 향이 똑같이 없다. XY 향이 없는 건 모든 2차 곡선의 공통적
여기 되겠지. 그러면서 2차항의 개수의 부호가 반대여야 된다. 그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디귿을 보면 2하고 x제곱의 개수가 2고요. 양수예요. y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 음수이기 때문에 일단 쌍곡선 조건 거의 다 충족을 했어요. x, y 항도 없고요. 근데 얘는 이제 정리했을 때 여기 0이 아니어야 되긴 하는데 근데 이것도 확인할 수 있겠지 얘들아. 0이 아닌 거 당연히 확인이 되죠. 왜?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딱딱 떨어져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뭔가 숫자가 0이 아닌 숫자가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내가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를 하면요. 여기 2x제곱이랑 마이너스 4x 이게 있으면 숫자가 뭐가 더 있어야 되는 거야? 2가 더 있어야 딱 완전 제곱식 맞아 떨어지는 거고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2y 이걸 보더라도 여기 마이너스 1이 더 있었어야 딱 완전 제곱식으로 맞아 떨어지면서 는 0꼴이 됐을 건데 그게 아니니까 0이 안에 숫자가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 얘는 그래서 무조건 상호설이 맞다. 뭐 이게 불안하시면 다 정리를 해보셔도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불안하면. 근데 이제 연습을 하면서 정리를 안 해도 어느 정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요. 8번도 이제 전형적인 문제니까요. 조금 빠르게 체크하고 갈 건데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 다음에 지금 어딘가에 두점 뭐 아무거나 찍으세요. 내가 찍고 내가 정확하게 어디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초점이 있고요. 그래서 뭐 얘랑 뭐예요? 지금 PF 둘 다 초점 찍고 선분의 길이 할때 여기랑 뭐 요거 합인 거니까 나는 이쪽이랑 지금 이쪽의 합으로 넘길 수가 있구나. 자, 한번 얘랑 요 길이의 합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 그럼 뭐가 필요한 거죠, 지금? 여기 지금 세로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테니까 여기 요만큼의 길이가 3이라는 거. 지금 t 값이 3이기 때문에요. 요만큼의 길이가 3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짧은 길이들, 그만큼 튀어나와 있는 길이들은 우리가 뭐 가지고 한다는 거야? PQ의 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 여기 2분의 5는 필요가 없는 정도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x좌표의 합이 마이너스 20이다라는 얘기니까 여기 지금 요만큼의 길이, 이만큼의 길이의 합이 20이다라는 걸 알려준 거지. 즉 중점이라는 건 1대1 내분점이고 산수평면이니까요. 20이고요. 3, 3 두 번 더하시면 정답은 26이 되겠구나. 얘도 우리 개념서 유형서에 전형적으로 있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네들 어디서 틀린 거지? 다 칠해놓는 여기서부터 갑자기 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그치? 7번 좀 어려웠나? 혹시 7번 괜찮아? 무조건 나와요. 100%인데 이거는. 사실 모든 문제들이 다 나올 만한 문제들을 구성했기 때문에 출제율이 매우 높은 유형들이긴 합니다만 7번 같은 거는 진짜로 100%다. 그 다음에 9번 또 우리 9번 같은 거 또 ABC 놀이하는 거 나왔네요. ABC 놀이하는 거 초점이 딱 보자마자 y좌표가 똑같아. 이거 왼쪽 오른쪽인 거야. 높이가 똑같고 왼쪽 오른쪽 얘가 초점이 놓여있는 선이 되겠구나. 가로선에 놓여있겠구나. 그 다음에 단축의 길이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 타워는 결국에는 장축의 길이가 2a이고요. 단축의 길이가 2b인데 단축의 길이가 2라고 나왔으니까 우리 ABC 놀이 합시다. b가 1이네요. 그 다음에 초점은 거리가 지금 4인 거 x좌표의 차이 가지고 알 수가 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초점 간의 거리가 4여서 우리 마음속에 c 값이 2구나. 이걸 판단하셨으면 끝이죠. 끝입니다. 그래서 a제곱이 지금 1, 4의 합 5니까요. a가 루트 5인 거고요. 여기에서의 장축의 길이는 2a이기 때문에 2루트 5가 정답이다. 9번도 아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 상호수는요. ABC 놀이 하는 거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0번부터 더 계속 가볼게요.
10번은 뭡니까? 10번은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하세요 라는 문제네요.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고 상곡선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일단 원까지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선이 딱 잡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가 하필이면 초점이다. 하필이면 초점이다. 그러면서 요 길이 표현을 해볼 수 있겠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쌍곡선 위의 점이니까 우리는 정의를 당연히 이용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얘가 뭐 K라고 하고요. 얘를 뭐 L이라고 하든 아니면 지금 얼마입니까? 이거 주축의 길이가 얼마인 상황이죠? 이 쌍곡선이 6, 그렇죠. 6이죠. 그래서 얘를 6-K, K만 아니고요. 6 더하기 K라고 600이 K라고 K 더하기 맨날 K 더하기 L이라고 써가지고 K-L이 6인 거니까 우리가 K-6이라고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나는 K-L이라고 쓰고 만약에 한 문자로 표현하는 게 더 쉽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때 가서 우리가 옮겨도 상관이 없겠죠. K-L이 6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원이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이거 캐치하는 게 중요했던 거지. 얘가 원과 쌍곡선의 교점이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원의 성질, 쌍곡선의 성질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얘가 90도라는 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겠죠. 우리가 지름을 끼고 있는 내적 삼각형이기 때문에요. 얘가 직각삼각형이다. 단 원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다. 이용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표시가 안 것 같습니다. 지금 초점 간의 거리가 얼마인 거야? 16이니까 4니까 8이다. 우리 C값이 4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8이라는 건 방정식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겠고, 따라서 K제곱 더하기 L제곱, 직각삼각형 나오면 피타고라스를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겠죠. 이 두 개 연립하시면 여기는 넓이를 구한 거기 때문에 여기 KL을 구하는 거다. 결국에 KL의 6대 곱한 걸 구하는 거니까 요거 제곱, 여기에서 요거 제곱 뺀 게 2KL인 거고, 그러면 64에서 36 빼면 28, 그거 반 나누면 14, 그거에 또 반이 진짜 넓인 거니까 얘가 7이다. 볼 수가 있었거든요. 10번의 1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2차 곡선들이 같이 나오면 거의 100%, 얘도 100%죠. 교점이 등장할 겁니다. 이 교점이라는 건 요 앞에 2차 곡선의 성질, 첫 번째 2차 곡선의 성질, 두 번째 2차 곡선의 성질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점이라는 거 확인을 하셔야 되겠지.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11번. 자, 이 시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10번까지 다 맞추면 이제 40점 정도가 돼요. 40점 정도가. 근데 이 시험지는 물론 내가 커트라인을 정확하게 당연히 예측할 수는 없죠. 이걸 실제로 봐야 커트라인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 정도 난이도면 그동안의 데이터들이랑 같이 봤을 때 한 70 후반, 80 초반이 1컷일 거거든. 그렇지? 근데 여기 10번까지 다 맞추면 40점이야. 나머지 다 찍어가지고 운 좋게 3개 맞으면 50 몇 점인데 그러면 또 2컷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거를 확실하게 빠르게 맞추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11번 가봅시다. 11번은 쌍곡선이 나왔네요. 쌍곡선이 는 -1이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볼륨이 쌍곡선이 그려지겠구나. 대략적으로 그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초점이 일치한다. 초점이 여기 있을 텐데 초점이 일치하는 타원도 위아래로 긴 이런 타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타원이 y축과 점 0,7에서 만날 때요. 그럼 끝이네요.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 여기에서 우리 타원의 ABC를 구해봐야 될 건데 이게 뭡니까? 이 타원의 ABC를 생각해봤을 때 얘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우리 초점 간의 거리를 EC라고 했을 때요. C제곱이 나오는 근데 이 초점 간의 거리를 쌍곡선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었던 거지. 쌍곡선 보도로 가면
9하고 24의 합이 C제곱인 거예요. 합이. 그래서 여기가 뭐 C가 루트 33이고 얘가 2루트 33이다 구할 수 있긴 한데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야? 그냥 여기 C제곱의 역할을 하는 이 값이 필요한 거니까 얘가 9 더하기 24에서 33이고 그게 그대로 타원 쪽으로 이렇게 넘어온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 초점을 공유하고 있잖아. 그럼 뭐가 같다는 거예요? C제곱이 같다는 거예요. C가 같다는 거예요. C가. 쌍곡선에서는 우리가 덧셈으로 가는 거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으로 C제곱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값이 그대로 타원의 B와 A에 대한 관계식으로 썼을 때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쪽으로 넘어오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초점 공유한다. 제일 중요한 건 당연한 얘기지만 초점을 공유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결국에 C를 공유한다는 거죠. C가 같다는 거죠. 공유하기보다는 값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관계식을 얻었으니까 우리 타원의 방정식을 써보면요. 뭐 한 문자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얘는 중심은 여전히 원점 0,0이라는 것도 삼곡선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뭐 인자 그냥 x로 깔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b제곱은 우리 a제곱 더하기 33으로 한 문자로 좀 돌릴 수 있겠지. 어차피 점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등호 성립한다. 또 끝낼 거니까 a제곱 더하기 33 분의 y제곱 얘가 1이다. 이게 타원의 접식이 됩니다. 아직 a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반드시 어떤 단서를 줄 수밖에 없고요. 0,7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보면 a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단축의 길이가 우리 위아래로 긴 타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2a를 구하라는 얘기지. 단축의 길이는 2a가 된다. 장축의 길이가 2b가 되는 것이고 다고 해놓고 우리 뭐 2b를 구한다거나 이런 실수하면 또 마음 아픈 거죠. 정확하게 2a라고 설명까지 하시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뭐 일단락인 것 같아요. 11번까지가 좀 일단락인 것 같고 12번부터 뭐 11번부터 모든 게 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12번 봅시다. 12번 나올게요. 12번 얘는 뭐가 나왔어? 뭐가 먼저 깔려있는 거야? 점근선 두 개 깔려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바로 기억할 수 있지? 중심. 그쵸? 우리 중심은 결국에 가로대칭축, 세로대칭축의 교점이기도 하고 초점과 초점을 연결한 선분의 중점이기도 하고 점근선 기계의 교점이기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3분의 1, 3분의 1짜리랑 마이너스 3분의 1짜리랑 여기 교점을 구해보시면 중심이 지금 6,2라고 나오는 상황이죠. 직선 연립방정식 풀어보시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뭐 적당히 박스를 그려야 되는데 아직 AB 값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적당히 박스를 그려놓을 거예요. 이 정도만 한번 그려봅시다. 박스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 박스를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딱 생기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길이가 3하고 1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한데 3하고 1인지는 모르는 거고 정확하게 3대 1이다까지만 알 수가 있는 거지. 3대 1이다. 지금 요 가로의 길이의 반하고요. 세로의 길이의 반이 3대 1이다 정도까지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위아래로 블록인지 좌우로 블록인지도 모르기는 하는데 3,0 나왔죠. 3,0이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y는 3분의 1x니까 이 3에서의 어떤 점 하나를 찍어보면 3,1이란 말이야. 3,1이 뭐 정도에 있다는 건데 3,1이면 이 점근선보다 아래쪽에 어떤 점에 지난다.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려면 이건 위아래로 블록인 쌍곡선일 수밖에 없구나. 얘가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기준선들이 있으니까 3 집어넣으면 1이야. 여기에 3,1, 1층선이 여기 있어요. 3,0은 아래쪽인 거니까 얘를 지나려면 이 좌우로 블록인 쌍곡선은 절대로 아닌 거였어. 물론 이런 위치를 잡지 않고 식을 써봐도 자 이제 식을 좀 써볼게요. 그럼 내가 여기를 쓸 수 없어요. B만 알고 있기 때문에요. 3K하고 그냥 K로 씁시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3, 1로 절대로 쓸 수가 없는 것이고 3KK 아니면 3AA 아무렇게나 쓰시고요. 그러면 만들어보면 우리 9K 제곱이죠. 이게 우리 마음속에 A가 지금 3K로 잡아놓은 상황인 거니까. 그 다음에 중심이 6,2라는 거 인자로 깔아두면 X-6의 제곱일 거고요. 그리고 빼기 K, B를 K라고 잡았으니까 K 제곱에 분의 Y-2의 제곱 이고요. 여기가 원래 그림을 파악하지 못했으면 이게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이거 식으로 밀어붙여도 어차피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밝혀지기는 합니다. 3분의 0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3을 집어넣으면 여기 9야. 그럼 9 약분돼가지고 결국엔 K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여기도 뭐 얼마 지났다고? 0즉 K 제곱분의 4죠. K 제곱분의 4여서 얘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K 제곱분의 3이기 때문에 분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분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1인 상황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위치를 잡고 먼저 파악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K 제곱은 내가 결정한 K의 제곱값이 3이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3K 제곱, 9K 요거 두 개 합 10K 제곱, 10K 제곱이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C 제곱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30이라는 거기 때문에 C 값이 루트 30이야. 그러면 초점간 거리는 2C니까요. 2 루트 30이 정답이 됐다. 얘도 결국에 뭐 A, B, C 놀이를 적당히 하시면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기본 분석을 항상 지켜야 돼요. 그래서 중심, A, B, C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반영해서 차근차근 분석을 한다. 지금 벌써 이런 류의 문제들이 앞에 번호대에서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세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방과후 문제가 또 나왔네요. 이제 13번 같은 거는 그냥 찍고 넘어갈 수 있었겠죠, 얘들아? 그치? 우리 이거는 너무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예 그냥 개념화해서 필기를 시켰고 반드시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중선에 걸쳐있는 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X 써볼까? 13번 X는 마이너스 P 얘가 중선의 방정식이 되는데 이 마이너스 P 값이 얼마라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2라는 얘기죠. 그래서 P가 2다 라고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교점의 자취 이러면서 외워놨었고 그러면 복습해보자. 그러면 포물선의 직교점의 자취 준선이 되는 거고요. 타원의 직교점, 타원의 어떤 외부의 점으로부터 두 접선을 그렸을 때 만약에 직교한다. 그러면 직교점의 자취는 뭐가 됐던 거죠? 타원은 타원의 직교점의 자취 아는 거지. 아는데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지? A 제곱 X 곱하기 Y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루트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반지로 보라는 원이 되고요. 원래 빵꾸가 송송송송 뚫려 있었는데 거기조차도 메꿔지면서 완전한 원이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쌍곡선에 직교하는 두 접선의 극점들 직교점의 자취는 뭐죠? X 제곱. 물론 이 타원이 지금 중심이 0,0이 아니고 이동되어 있으면 얘도 같이 이동되어 있는 겁니다. 0,0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주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절대값이다 했는데 여기서 점이 송송 뚫려 있는 거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의 X Y 교점은 제외한다. 그래서 네 방향 구멍 송송송송 뚫려있는 어떤 조그만한 원이다. 이런 거. 제외. 그래서 요거 세 개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얘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에서 속도를 좀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13번은 3번 치고 넘어가셨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번까지 하고 순종 고를 건데 14번은 뭐
녀석으로 집어넣은 거고요. 이런 그냥 진짜로 계산으로 끌고 가야 되는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14번 같은 것들 괴롭지만 뭔가 기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게 아쉽지만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있고요, 초점이 있고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초점이 같은 두 포물선이 있대요. 초점이 같대요. 어쩌라고 합니다. 어쩌라고. 그죠? 식으로 끌고 가서 진짜 초점의 좌표를 그냥 찍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 진짜 100% 계산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제곱식 바꾸는 것도 연습이 좀 빨리빨리 돼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6y 더하기 1은 0이다 라고 하면 y제곱은 4px 꼬라지로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y 마이너스 3의 제곱 써놓고요. y제곱하고 마이너스 6y 보고 그 다음에 요거 미리 다 넘겨놓은 건데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에 요거 때문에 9추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그럼 얘 우리가 4px 꼴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좀 빡세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야? 이거지. 마이너스 a로 일단 묶어볼게요. 그러면 x 마이너스 a분의 8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a 곱하기 x 마이너스 a분의 8이다 라고 하면서 p값이 마이너스 4분의 a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얘의 꼭지점의 좌표가 a분의 8 0되게 하는 값 a분의 8 그 다음에 3인데요. 지금 이게 지금 뭐예요? 초점까지의 방향을 보라 거리가 마이너스 4분의 a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입혀주시면 이게 초점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좌표는 지금 팔을 쏘고 있는 그런 포물선인 거니까 x좌표 쪽에다가 반영이 돼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얘랑 이제 뭐 하나 더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x제곱에 더하기 2x 더하기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b는 0이다 라는 거니까 얘는 또 x에 대한 완전 제곱식 깔아놓고 출발하셔야겠네요.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그런 다음에 나머지 넘기면 4y 마이너스 b 0인데 이것 때문에 1 추가할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그러면 얘는 4로 묶어냈을 때요 y 마이너스 4분의 이거 한 번에서 주면 b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는 일단 바로 쓰자 이렇게 4 곱하기 1 곱하기 y 마이너스 4분의 b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4분의 b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의 좌표인데요. p값이 1이고 지금 위 또는 아래로 볼록이 놓인 거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이 반영이 되는 거겠죠. p값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겠죠. 둘이 같다를 풀어보시면 a가 b가 순서대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얘는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시간을 확보하려면 다른 거에 좀 시간을 줄이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자, 15번 맞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15번 잘 풀었나요? 어려웠나 15번? 15번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이게 설명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지. 결국에는 기하적 관찰을 베이스로 풀어가는 문제들도 나오게 됩니다. 15번 여기서부터 한번 또 가봅시다. 15번은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림을 안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도 적당히 그림을 그리는 것도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 얘 지금 이 꼬마야 왼쪽 오른쪽 좌우 긴 타원이구나 라는 거는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충 그릴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가로축 하나 잡아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하고 2 이렇게 좀 찍어놓고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다. 자, 찍어놨어요. 정확하게는 얘가 F, 얘가 F고 얘가 F 프라임이다. 너희들이 그려야 되는 거야 실제로.
그러면서 장축의 길이가 18이다라고 나왔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A 우리 마음속에 지금 A가 9인 상황이긴 한데 지금 밑에 또 다른 타원에 AB가 쓰였기 때문에 이거 오히려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장축의 길이가 18이라는 거 어떻게 바로 체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쓸까요? 그냥 이 A 프라임이 18이다. 지금 첫 번째 지는 거에 A 프라임이라고 적어볼게요. 이 A 프라임이 18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F 프라임하고 PF하고 F 프라임하고 길이가 지금 10인데 얘랑 같게끔 하는 타원 위에 점 P를 잡아보래요. 여기 이쯤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대칭성으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사분면의 위치까지 주지 않았던 거겠지. 그래서 얘를 그냥 나는 P라고 잡아볼게요. 이렇게 연결하고요.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게 지금 12고요. 12가 된다. 매듭까지 지어보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런 길이를 던져준 거네. 그치? 자, 그래서 여기 길이가 10이고요. 여기 길이도 10인데 근데 그걸 또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2대1 세 마디 중에 F에 가까운 이쪽인 거고 여기 8, 이만큼이 8 되겠고 이만큼이 4 되겠고 이 정도까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한 초점이 F인 타원이 나왔고요. 중심은 0,0짜리라고 식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F를 초점으로 하고 0,0이 어딘가 이 Y축이 원래 보통 뭐 그릴 필요가 없긴 한데 지금 이 정도에 있는 거죠. Y축이 여기가 0 정도 되는 거니까 얘를 초점으로 하고 여기를 중심으로 잡는 그런 타원이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어요. 이게 어디에 마무리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렇죠? 조금 되게 빡세네. 자, 그래서 여기가 0,0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초점은 마이너스 2,0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하나가 2고요. 하나가 중심이 0이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마이너스 2였다. 뭐 이런 상황이겠다. 자, 그랬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 뭐가 보일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어떻게 보일까? 뭐가 보일까?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할 건데 일단은 내가 요거를 여기 지금 이렇게 연결되면서 작은 타원과의 뭐 교점이 있을 거고 교점이 그렇죠? 거기가 지금 여기 이 내분점인지는 몰라요. 내분점인지는 모르는 거고 어딘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렇게 초점과 초점끼리 연결했을 때 이 길이의 합을 분석할 수가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잠깐만 우리 내분점 얘를 지난다고 했구나. 미안해. 여기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얘가 타원 위에 점이 맞네요.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는 지금 4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4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문제는 얘를 알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합을 아는 거니까 A값 구하고 하면서 이어나갈 수 있겠지. 지금 현재 이 작은 원의 정보를 다시 한번 써보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아주 기본형을 갖추고 있는 그런 놈인 것이고 여기서 우리 마음속에 C값은 얼마야? 2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C는 2라는 것도 이게 합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타원 위의 점으로부터 오른쪽 초점까지의 거리가 4라는 것도 알았는데 근데 이 보라색 길이를 지금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할 수 있을까? 일단 보라색 길이 이거 진짜 식 세운 다음에 타원의 방정식하고 뭐 이 성분을 포함하는 직선의 방정식 만든 다음에 연립해가지고 교점을 좌표 구하고 마이너스 2,0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도 보라색 길이 구할 수 있긴 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지금 이 내가 초록색으로 칠해놓은 삼각형 얘 세변의 길이가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야. 왜? 이거 18이라는 거 알려줬으니까 여기가 12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여기 12, 12, 6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는 뭐 이등변 삼각형인데 근데 여기 각을 내가 만약에 세타로 잡는다면 이 코사인 법칙 가지고 다 분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고 그러면 내가 여기 P의 좌표도 코사인 세타를 가지고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높이 길이 구할 수 있고 여기로부터 왼쪽으로 얼마큼 위로 얼마큼 간 지점이다. 이 점 구하고요. 직선의 방정식 만들고요. 연립부터 구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도가 당연히 아니겠지. 뭔가 느낌이 오셨어야 되니까. 그래서 관찰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문제로 갔을 때 이게 계산을 끌고 가는 게 아닐 거라는 느낌이 들고 나는 사실 계산 생각을 먼저 하지 않고 무조건 그림을 먼저 보고 나서 뭔가 관찰 포인트가 진짜 없다. 그러면 진짜 100% 계산으로 가는 거겠지만 여기에서 이게 뭐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길이가 4다. 지금 마이너스 2라는 걸 너가 스스로 파악하면서 초점 간 거리가 4야. 근데 하필이면 이 길이도 4야. 그럼 이 조그만한 보라색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요. 지금 큰 초록색이랑 작은 보라색이랑 잘 보인다.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 거죠. 닮음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얘가 몇 대 몇인 거야? 이 12 대면을 보면 12대 4니까 3대 1이기 때문에 요거 3분의 1 갖고 오시면 여기 조그마한 게 좌표 구할 거 없이 바로 이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초점 간의 거리의 합이 지금 4하고 이어서 6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의 A 값이 우리는 3이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는 거죠. AC 나왔으면 B는 자동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C제곱 우리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 거니까 9하고 4의 차가 5이기 때문에요. B는 루트 5다까지 다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구하라는 게 뭐였지? A제곱과 B제곱이었나? 제곱제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9 더하기 5 하시면 그 다음에 14가 되겠죠. 전형적으로 어려운 유형인데 결국에는 기하적 관찰을 하는 문제들을 많이들 어려워하는 거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습관을 잡아놓은 거지. 최대한 그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을 관찰을 해본다. 그거를 1순위로 생각하시고 안 되면 계산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했던 이런 너무 단순한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할 건지 자체가 없는 것이고 그냥 계산으로 끌고 가면 되는 거고 이제 한 10번대 이후부터는 기하적 관찰이 주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등장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도 할 얘기가 좀 있죠. 11번 맞췄나요? 오, 잘 맞췄어요. 모르겠었지. 내가 오랜만에 지금 16번 해볼까? 16번 뭐 시간이 없어서 못 푼 친구들도 있을 거고 16번 혹시 이거 시간 없어서 못 푼 친구들이 있지? 그래서 천천히 좀 할게.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은 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6번 문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희 같이 볼 거니까 y제곱은 8x 나왔어요. 그리고 주저리 a, b 1사분면에 점 찍혀있고 뭐 접선 나오고 넓이 나오고 하니까 이거 그림을 안 그려볼 수가 없겠구나. 그림은 좀 그려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새로 쭉 잡아놓고 여기 1대2 집어넣고요. 계산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얘가 y제곱은 4 곱하기 2 곱하기 x다. 그래서 0,0이 꼭지점이고 초점이 2,0이고요. 추선이 x는 마이너스 2이다. 이런 상황인 거지. y축도 가볍게 그려주시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잘 따라가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그림을 그려놓고 1사분면에 a, b라고 했으니까 딱 a, b를 찍는 순간 a랑 b의 관계식 하나는 그냥 알고 가는 거예요. 위에 점 나왔으니까 여기에 집어넣었을 때 만족한다. 써놓는 거야. 이거 무조건 쓰이지 않을까. 이제곱은 8a랑 같구나. 그럼 우리는 a랑 b의 관계식을 하나만 더 찾으면 하나만
다른 정보부터 더 찾으면 AB가 다 풀리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볼 건데 넓이에 대한 정보가 나왔으니까 넓이로부터 관계식이 나오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라는 준선이고 요 접선 쭉 그릴 건데 우리 물론 지금 이 문제는 이 준선과의 교점이니까 여기서 끊겼겠지만 만약에 내가 쭉 가서 이 축절편까지 표현을 했다면 여기 좌표가 얼마입니까? 이 좌표 마이너스 a, 0 바로 나와야 돼요. 바로 나와야 돼. 우리 그리고 꼭 직접 여기서 뭐 수선의 발까지 내렸을지 그냥 공부할 때는 이렇게 내려서 요놈하고 등간격이다 이런 얘기 했었던 거고 지금은 꼭 지점이 0,0로 잡혀 있으니까 a 0 마이너스 a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를 물어보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뭐 이러네. 여기 초점이랑 이렇게 연결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가 4분의 9b다라고 알려줬으니까 뭐 표현을 해보자. 우리 정 알고 있는 거 얘는 지금 2,0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우리 접선의 방정식 a, b 접점 공식 그냥 쓰면 되겠죠. 그럼 접선은 by는 4의 x 더하기 a니까 by는 4의 x 플러스 a가 접선의 방정식이 될 거고 그럼 y는 꼴로 정리하시면 y는 b분의 4의 x 더하기 a가 된다. 지금 접선의 방정식 세우는 것부터는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얘하고 x는 마이너스 2 연립하시면 당연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b분의 4의 a 빼기 2 좀 비율이 있어야겠네. 마이너스 2, b분의 4의 a-2가 y좌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자는 세 점의 좌표를 다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넓이도 당연히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너희들은 어떻게 넓이를 표현할 겁니까? 제일 베스트가 뭐야? 습관이 잘 들어져 있을까? 얘들아? 지금 이 삼각형 변이 어떤 하나도 축과 나가지 않죠. 삐딱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1차원적 거리를 깔아주는 게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여기 내부에 내가 1차원적 거리를 이렇게 깔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깔아줄 수도 있고 이렇게 깔아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지금 여기 2,0이라는 초점의 좌표를 구체적인 숫자를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까는 게 더 낫다라고 보여지겠네. 자, 이 선을 표현할 수 있으면 이 보라색 길이에다가 맨 왼쪽 점의 x좌표랑 맨 오른쪽 점의 x좌표 간의 차, 이 길이 곱해주시고 곱하기 2분의1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개념들 뭐 앞에서도 너희들이 뭐 대수, 뭐 공통수학 다 연습을 했었을 거라고 믿어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이런 생각들은 입혀져 왔던 거니까 1차원적 거리로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 항상 하나를 반듯한 축과 나란한 선으로 깔아주면 넓이를 분석하는 게 매우 쉬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요 점의 좌표를 표현하려고 해. 물론 뭐 신발끈 공식 돌려도 되겠지만 그러면 너무 쉽게 복잡해지는 거고 뭐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겠네요. 신발끈으로 하셔도 넓이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뭐 2를 요 접선에 관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요. 요 점의 좌표 여기 내가 잡은 요 점의 좌표가 2, 여기다가 2 집어넣는 거니까 b분의 4의 a 플러스 2가 y좌표가 되는 것이고 사실상 보라색 길이는 지금 수직선, 이 y축과 나란한 선분이기 때문에요. 이 y좌표만 구하면 되긴 했었죠. 이 y좌표가 그대로 이 보라색 길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얘는 2분의 1 먼저 그냥 곱해놓고 갈게요. 2분의 1에다가 이 보라색 길이 이게 일사분면점인 거니까 그대로 y좌표가 길이가 되겠다. 0층이니까요. 곱하기 b분의 4의 a 플러스 2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높이랑 이쪽 높이의 합, 결국에 x좌표 간의 차이. 맨 오른쪽, 맨 왼쪽. x좌표 a고요. 여기 마이너스니까 a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 그게 길이가 될 것이고, 얘 제곱되네요. 그냥 한번 더 쓰자면 a 플러스 2가 됩니다. 이게 넓이인데 얘가 4분의 9이다. 얘가 4분의 9b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1번 관계식, 2번 관계식 뽑혔기 때문에요. 당연히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요 약분에서 잠깐만 요거 요렇게 2하고 2 내려서 여기를 8로 바꾸면 되게 요 b까지 올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a 플러스 2의 제곱이 정리하는 거예요. 8분의 9 b제곱 8분의 9의 b의 제곱이다. 그렇지? 이쁘게 정리를 하시면 근데 이제 연립할 거니까 b제곱이 8a이기 때문에 이거 b제곱 뭐 a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 얘가 b제곱 8a 집어넣으면 9a이다. 따라서 그냥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기 때문에 a가 먼저 잡히게 되겠네요. a제곱에 4, 9 넘기면 마이너스 5a 플러스 4는 0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식은 뭐 인수분해도 되는 거죠. 1하고 4를 분모로 받는 그런 2차 방정식이고요. 여기서 모든 실수 a 값이 아니네요. 그러면 뭐 근과 계수와 관계로 그냥 뭐 쓰셔도 되겠네요. 실은 이거 확인했으니까.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차원적거리 설정하는 거 한번 복습을 조금 해봤고요. 자, 우리 17번, 18번 하기 전에 우리 19번 이제 요 시점쯤에 내가 너희들의 순서대로 할 거야. 이제 17번, 18번쯤에 아마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분명히 느꼈을 거고, 그러면 이거보다 먼저 16번까지 보기 전에 서답형 1번, 2번으로 갔었어야 돼요. 갔었어야 됩니다. 앞으로의 시험에도 항상 그래야만 하는 거고요. 다 풀겠다는 욕심은 조금 내려놓는 게 나아요. 우리가 진짜 실력이 극대화되지 않는 이상. 자, 서답형 1번. 간단한 거죠. 서답형 1번은 볼 것도 없죠. 지금 두 점선이 서로 수직이다. 뭐예요? 이거 A랑 B랑 같은 거죠. A랑 B랑 같다. 뭐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거지 얘들아. 왜? A분의 B하고 마이너스 A분의 B하고 이게 지금 기울기인데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된다.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할 수밖에 없고요. A제곱이랑 B제곱이랑 같아요. 양수 A, B에 대해서 A랑 B랑 같다는 걸 던져준 거지. 이거 바로 파악하셨으면은 끝이네요. A제곱 지금 쌍곡선이니까 플러스 B제곱이 C값이 6이라고 했기 때문에 36이다. 근데 이게 사실상 2a제곱이랑 똑같았던 것이고, 그래서 a제곱은 18, a는 3루트 2에 더하면 6루트 2가 나게 되네요. 이제 이런 것들을 먹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아깝잖아. 너무 틀리면. 그다음 2번. 자, 서답형 2번. 또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답형 1번하고 2번은 좀 빠르게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2,3에서 외부의 점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이구나. 그러면 우리 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기울기 공식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었고, 이게 계산 과정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기울기 세팅으로 갈 건데, 우리 세팅해보자. 지금 y는 20 한번 쓰고 갈까? 4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y제곱이니까 3분의 y제곱은 1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기울기 m이라고 두시고 그게 2,3을 지납니다 라고 마무리하는 거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여기 m제곱 끼워 넣어서 주시고, 쌍곡선 지금 는 1이니까 오른쪽으로 긁어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에 4m제곱 마이너스 3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2,3
2,3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 2 넣고 이게 3 넣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넘기고 양변 제곱될 거예요. 그러면 3-2m의 제곱 2m의 제곱 얘가 4m 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4m 제곱 4m 제곱 날라갈 거고 마이너스 12m 넘기면 12m 9 마이너스 12m 9 3 12 뭐야 m이 1 나오네요. m이 1이다. 근데 이상한 걸 느껴야 되는 거지? 이상한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가 나왔다는 게 말이 안 돼. 어차피 우리는 이게 하나가 나왔어도 집어넣으면 두 개기는 한데 그 한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얘인도는 다시 하나로 줄어질 거고요. 이건 그림을 가지고 판단을 조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곡선 가볍게만 그려볼게. 여기 지금 대충 x자, x자 그리고 지금 박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곡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2,3이라는 게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 여기 중심이 0,0이야. 그리고 얘가 딱 2야. 2,0. 그리고 여기가 2,√3이야. 딱 이만큼이 2고 이만큼이 √3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더 위의 점이니까 이 정도에 찍혀 있다는 얘기인 거지. 2,3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파악해서 여기 2,3을 지나는 게 플러스 달고 있는 건가 마이너스 달고 있는 건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이 m값이 1일 때 두 개가 나오는 이유는 진짜로 기울기가 1인 접선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 방에 하나가 있을 거고 여기에 만나게 되는 이런 게 하나가 있을 건데 그러면서 얘를 지나는 거는 위쪽 거고요. 위쪽 거. 그러니까 y 절편으로 얘기를 했을 때 더 y 절편 쪽이 커야 되는구나. 결국에 나는 플러스를 채택해준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오고요. 여기서 정답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y는 1 집어넣으면 x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이다. 이거 하나만 쓰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수를 미리 그냥 알고 있는 거지. 만약에 뭐 쌍수는 좀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한 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얘는 하나가 여기 이 영역은 지금 반드시 두 개가 그려지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근데 기울기 세팅으로 했을 때 하나밖에 안 나왔어. 특수한 접선이 있는 거구나. 특수한 접선이 있는 거구나. 눈치를 미리 챘을 수도 있고요. 그냥 풀어보다 보니까 하나가 나와서 x는 2짜리가 하나가 구해있구나. 답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이 문제에서 내가 모두를 지울까 말까 하나가 안 지웠거든. 모두를 지우면은 더 많이 들릴 거야. 모두를 지우면. 모두라는 말 때문에 하나를 보였다가 아차하고 뒤늦게 판단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수한 일선, 기울기 방법으로 가질 거면 우리 특수한 이 수직선 형태의 접선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 기울기가 정의가 되지 않는 놈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여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럼 얘를 뭐 접점으로 풀 수도 있죠. 접점으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어차피 공부하는 김에 두 번째 방법. 갔다 와. 접점으로 계산만 좀 하고 있을게. 얘는 우리 접점과 4분의 얘가 접점을 x1, y1이라고 잡았을 때 접점 공식성은요 4분의 x1, x 지금 이산곡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y1, y 얘가 1이다.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건데 우리 얘는 장점이 뭐예요? 접점 공식으로 쓰면 이건 특수한 상황까지도 알아서 다 반영이 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얘는 지금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으로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가 정의가 되지 않는 그런 놈들도 다 표현이 되는 만능식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x1, y1 이 쌍곡선 위에 점인 거니까 식을 하나 더 써보면 4분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y1의 제곱이 1이다. 요거 두 개 이제 연립하시면 되는 거겠죠. 이거 우리 y는 도로 정리하고 뭐 집어넣고요. 연립하시면 이건 내가 그냥 계산을 미리 해놨으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한번
복습할 때 한번 해보세요. 이제 얘는 마사랑 마삼, x1이 마사고요, y1이 마삼인 이런 조합이 하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 0 조합이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나오게 됩니다. 두 쌍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x1, y1 자리에 다시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똑같이 얘 나오고, 그 다음에 2하고 0 때려박으면요 이쪽 부분이 지워지면서 x는 2자리 이러고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서 y는 x 더하기 1 나오고, 여기에서 x는 2 나오기 때문에 얘는 특수한 상황을 별도로 보여줄 필요 없이 그냥 계산하시면 다 나옵니다. 대신에 연립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얘기지. 얘도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어차피 넘긴 다음에 제곱하면 바로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훨씬 더 빠를 것이다 라는, 그래서 기울 방식을 주로 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숨 좀 고르고 나머지 세 문제 편하게 좀 마무리 해봅시다. 혹시 지금 17번하고 18번하고 마지막 사답형 3번 이 세 문제 남았는데 이 세 문제 혹시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푼 친구들은 지금 쉬면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